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형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엔트형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8,0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까지 금방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께서 달아주시는 댓글을 통해서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동기부여를 받고 있고, 응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기대해 주시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영상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끝도 없이 상승해 주는 모습이네요. 오늘 저 장 초반에 살짝 주가가 하락하는가 싶더니 오늘 하루에만 3.85%, 약 4%에 가까운 급등을 하며 우리가 목표로 하였던 2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이 ETF는 2020년 12월 8일에 상장한 이후 1년도 안 된 이 시점에 수익률이 100%가 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수익률이 2배가 넘어간 건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통상 S&P 500 지수는 연평균 수익률 9에서 10%, 나스닥 지수는 연평균 수익률 15에서 20%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무려 100%를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죠.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제 채널 영상을 시청하고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역시도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수량을 담지 못했는데 이렇게 벌써 오르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했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주가는 하락할 수 있고 추가 매수 및 비중 확대의 기회는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한 2차전지 ETF, 글로벌 리튬 2차전지 ETF 등등 전기차와 2차전지 기업과 관련된 호재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는 요소수 풍기 현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소수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요소수는 화물차 등 경유 차량에 필수적인데요.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을 깨끗한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질소 산화물은 대기오염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소수 풍기 현상은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으로 발생하였는데 7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물량이 이번 달 분량까지만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 대해서 자주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대체재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화물차 운행에 차질이 생겨 본격적인 물류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내 경유차는 오염물질 저감 장치인 SCR을 부착해야 하며 요소수를 자주 넣어줘야 하는데 요소수를 제때 넣어주지 않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저하된다고 하네요. 차량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요소수 풍기 대란에 따른 경유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될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 승용차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2.8%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판매량은 더욱더 급속도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유 차량 판매가 감소한 반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인기는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특히 이번 요소수 대란으로 택배 및 유통업계에서도 전기차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CJ 대한통운은 전기차 19대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연말까지 19대를 추가할 계획이고 2030년까지는 대부분이 배송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도 이번 달부터 당일 배송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했고 내달까지 60%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유통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의 동력이 점차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배송 차량도 점차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급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개인이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어 보급되는 속도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유통, 물류 기업들이
전기차 전환 속도는 전기차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차의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및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전기차와 2차전지 생산량을 더욱 늘려야 될 것이며, 이는 해당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주가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중국 전기차 기업과 2차전지 기업들은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소비자들은 중국의 토종업체인 비아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전기차 선호도 조사에서 1위는 중국 비아디, 2위는 미국 테슬라, 3위는 독일 폭스바겐 순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테슬라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비아디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테슬라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이제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의 기업들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5에서 10년간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게 되면 수명이 다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통상 충전, 방전을 반복해 배터리 용량이 초기 성능의 70%에서 80% 이하로 떨어진 제품을 폐배터리로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지난해 4천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3조 원으로 성장하고 2030년에는 1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CATL은 최근 중국 후베이성에 50억 달러, 약 6조 원 규모의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CATL은 중국 후베이성에 배터리 재활용 기지를 설립하여 코발트와 리튬 등 폐배터리 내 희귀금속을 추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사업에 70억 위안, 하나로 약 1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ESS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자 핵심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에 먼저 투자하고 앞서 나간다면 ESS와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기회가 CATL에 주어질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처럼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와 2차전지 기업인 CATL은 CATL을 비롯한 전 세계 전기차, 2차전지 기업들은 꾸준하게 발전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며 열심히 투자 중입니다. 확실히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홍콩 거래소의 항생테크 지수는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탄, 카이샤오 등 중국 인터넷 기업 비중이 높은 지수입니다. 이 항생테크 지수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잘 알고 계시겠죠. 이 항생테크 지수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전환 가속에 힘입어 지난 2월 18일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을 빌미로 플랫폼 업체 규제를 강화하고 게임 규제까지 도입하면서 하락을 거듭하다가 지난 11월 1일 기준 40% 넘게 폭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중국 정부의 친환경, 탄소 중립 정책과 함께하는 전기차, 2차전지 관련 기업의 제조업은 크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부자 순위도 크게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지난해 중국 최고 부호 자리를 차지했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올해에는 5위로 추락하고 쩡이친 CATL 회장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중국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CATL은 전기차 붐을 타고 올해 주가가 급등한 간펑 리튬 등 2차전지 관료주를 이끄는 대장주 역할을 해내며 CATL의 주가 상승 영향으로 쩡이친 회장의 재산이 약 2천억 위안, 하나로 약 36조 원이 급등했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중국 주식은 절대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로 투자하면 안 되고 증시가 정부의 정책에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투자 중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 정책에 반하는 기업들이 아닌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 부의 기준과 순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중국의 큰 흐름과 세계 2차전지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주가가 2만원을 넘어가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7,000원, 18,000원에서 주가가 횡보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였지만 어느 순간 2만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으로 이 ETF의 주가가 2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리튬의 2차전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하여 12,7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이 ETF를 사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수익률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락하는 공포의 장애,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만이 이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쏟아질 것이고 전기차 회사와 2차전지 회사의 발전과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2배, 3배, 아니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ETF들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시장 상황과 뉴스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가 방향에 맞게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잘 갈 것인지를 한 번씩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부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도 그 부호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의 계좌도 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미래의 성장할 산업,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며 변화하고 있는 산업에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히 눈에 보이고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직도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격차는 점차 더 벌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투자한 사람과 뒤늦게 시작한 사람들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이죠. 주식은 저렴할 때 가장 많은 수량을 확보해 놓은 사람이 가장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을 믿고 꾸준하게 투자금을 넣는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중국의 부자들처럼 부자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선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투자하고 함께 격려하며 더 멀리, 더 높게 올라갈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